사실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될까? 왜 네 공부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사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뭐 아이 공부니까 당연히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한테 좋은 게 맞지만 부모한테도 좋아요. 오늘은 서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TV에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의 저자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번에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 과연 이 서울대 의대 엄마 공부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똑똑한 엄마는 어떻게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집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별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 당연히 잘 가르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또 공부법도 뭐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아이들도 또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오해고요. 정말 오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예.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 중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이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남매를 두셨죠? 네네. 예.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너 이거 공부하면은 훌륭한 사람 된다?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이게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뭐 나 훌륭한 사람 안 되면 안 될까? 왜냐면 얘네들은 오늘만 사니까. 지금 당장 즐거운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뛰어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공부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공부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집에서는 허당이니까 엄마는 뭐 허당이지 약간 이제 이럴 때 야 니네 엄마 공부 잘해 라고 이제 한편으로는 공부는 아무나 잘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제가 몇 네네. 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서울대 엄마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네. 서울대 엄마들을 17분인가 인터뷰해서 만든 책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걸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체감을 하시는지요? 저는 근데 납득이 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거를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고 예. 그리고 그 학교 쪽지 시험에서 한 번은 5개 중에 2개를 틀렸어요. 네. 그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2개 예. 틀렸으니까. 근데 60점이죠, 60점, 100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걸 이제 제가 성적표 보고 60점? 이제 했더니 엄마 왜 그래? 나도 6점 맞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래서 나도 60점짜리 시험 받아본 건 처음이야. 라고 네네. 이제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야, 너 창피하니까 빨리 열심히 아니 하잖아. 그러면 그런 성적표 보셨으면 공부를 네.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당연히 했죠. 네. 네, 하셨을 왜냐면 거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담임 네. 선생님한테 이제 곧 그 상담 주간도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막 신랑이 하고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아이가 된 거부를 거죠. 해요? 그러다가는 영원히 정말 수학을 싫어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예. 실제로는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영업사원 마인드 있죠. 아이를 그러니까 연산 문제집 풀릴 때도 그냥 책상 정리도 같이 막 해요. 고객님 이리 오세요. 이제 연필도 막 쥐어주고 자 문제집 어디 있어요? 이제 문제집 같이 찾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앉았는데도 문제집 안 푼다 이러면 이렇게 몇 문제 같이 풀어주면 예. 이제 그때부터는 왜 그 관성 있잖아요. 네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쭉 한 번 하면 계속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제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예. 아이를 공부시키는 걸 많이 썼죠.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될까? 왜 네 공부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 네,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사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뭐 아이 공부니까 당연히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한테 좋은 게 맞지만 부모한테도 좋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 아이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 적으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책상에 앉혀야 되나 이제 하다가도 아 그래도 내가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 좀 더 기분 좋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앉을 수 있겠지. 그럼요. 아이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좋은 대학 간다고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냥 아이들은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어른이거나 아니면 이제 철이 들면 예. 나의 미래를 위해서 꾹 참고 하는 거지. 사실 예. 공부는 재미가 없죠. 그러면 네. 이 아이들이 뭐 해라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이러면 제일 많이 네. 하는 질문 네. 왜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아 그쵸 그쵸. 왜 해야 돼? 엄마 왜 해야 돼?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미분을 쓸 일이 뭐가 있어? 미분 배운 적도 없는 주제 예.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쓸 일 없지. 쓸 일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을 어쨌든 세상에서 보라고 하거든. 그 점수가 잘 나와야 걔한테 기회를 줘. 그러면 너도 어쩔 수 없어. 맞춰야 돼. 왜냐면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네. 저는 작가님이 워낙 이제 서울대 네. 의대고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 때부터 좀 습관을 다지고 중등, 아. 고등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 네네. 이렇게 습관을 다지는 차원에서 초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실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기 전까지. 근데 아, 오히려 네. 반대시더라고요. 네네네. 공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 때는 기본기만 다지고 정말 중요한 공부는 중등 때 해야 된다. 아, 초등을 그렇게 강조하신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 이유 네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잖아요. 시험을 중학교 때. 네. 예. 사실 학교 공부라는 게 그 본질이 뭐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왕좌왕하고 예. 뭐 이것저것 막 다 시키고, 맞아요. 예, 막 선행학습도 뭐 시키고, 뭐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또 막 글쓰기도 막 시키고 그렇죠. 이제 하는데 사실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한다고 하죠? 성적 잘 맞는 친구죠.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는 얘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하려고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중등 때는 초등이랑 연관이 없나요? 초등 때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 중등 때 잘하지 않나요? 아, 물론 당연히 예. 그쵸. 그러니까 아예 기초가 없이 사실 벼락치기도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해력, 뭐 연산력, 체력 이 세 예, 가지를 초등 때 네. 길러야 될 거는 문해력, 연산력, 체력이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책에서 강조를 한 이유가 문해력이 있어야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으면 강의를 듣고 누가 이렇게 대신 막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책을 읽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초등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은 그 뭐 연산 뭐 주산학원 이런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열심히 시켜. 사실 요즘에 뭐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예. 해서 이게 뒤로 자꾸 밀리는데 사실 수학 공부하는 데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거 공부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연산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연산이 빠르면 이를테면 남들이 어떤 문제 푸는데 30초 걸리는데 우리 아이가 10초 만에 푼다. 계산이 빨라서.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 3시간 할 때는 얘는 1시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2시간은 뭐예요? 뭐 공식 외우고 프리표 외우고 또 문제 많이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이 외울 수 있겠죠. 시간 확보가 유리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공식 생각 안 나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뭐 못 쓰고 이런 일이 이제 없는 거죠. 다 외웠으니까. 그러면 수업을 시간에 연산력을 네. 키우기 위해서 자녀분들한테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세요? 저는 그냥 딱 2페이지 시켜요. 그냥 연산 하루에? 문제. 네. 연산 교재로? 연산 교재로. 그러면 뭐 한 하루에 뭐 20문제, 30문제 예. 이 정도거든요. 예. 뭐 기껏해야 10분, 20분이면 다 풀어요. 예.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학원은 안 다니나요? 학원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어요. 학원 안 네. 다녀요. 저 중학교 다니면서 때부터?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킬 생각이기 근데 때문에. 거의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꽉 찬 고학년이잖아요. 네, 지금 6학년이죠. 6학년이면 네네. 둘째도 이제 4학년 올라가서 네. 이제 둘 다 고학년이 된 상황인데 네네. 그럼 대부분 그동안은 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선행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죠, 시기에. 많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행에 저는- 대해서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 진짜 놀랬던 네, 게 예전에 무슨 게시판인가 뭐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6학년인데 공부를 잘하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보통 학원 같은데 좀 다니나 보죠. 근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행을 안 해서 얘는 이미 맞아. 이제 그런 거 예, 아닌가? 예. 뭐 그런 글이 써 있는 거 예, 보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때 거를 선행을 한다. 그 3학년 때 아니 이제 중학교 아예 입학도 하기 전에 이미 3년치 다 끝냈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렇게 안 하면 의대 막 못 간다고 하는데 저는 또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는 이걸 과연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배웠을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면 어떻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한테 4학년 걸 가르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야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공부할 때 얼마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형편없습니다. 기억력을 강조하시니까. 네. 아니 우리가 그래서 선행을 네. 한다면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면 너무 공부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공부해야 할 양이 그럼 지쳐요. 2년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진짜 죽어라고 해본 사람으로서 네네 해보면 2년 이상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슬럼프를 중간중간 많이 겪었거든요. 한 2년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번아웃.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적응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시대 막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막 수학 문제 풀고 이제 이러고 2년 끝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번아웃 되고 또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고3 때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 처음 갔었을 때 또 번아웃. 그리고 또 본과 올라가서 또 적응하나 또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달리면. 네. 나중에는 진짜 막 이유도 없이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뭐 아직은 초등학생이어가지고 학교에서 네네.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지만 네네. 뭐 단원평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도 그냥 좀 유연하시겠어요. 그렇죠. 너 중학교 때 가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선생님 얼굴도 봐야 되고 또 아이도 시험에서 저는 사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원평가에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80점만 넘으면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80점이 기준인 이유가 6점을 맞으면 나는 공부를 못해라고 스스로 아이가 공부 이게 정서를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80점 넘어야 내가 그래도 좀 하면은 100점 나올 수도 있겠지. 이제 약간 그 정도 그 마지노선. 그러면 초등 때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안 가질 정도의 기본기만 쌓아라. 네네네. 그리고 그쵸. 정말 중요한 거는 중등이다. 그럼요. 중등 때부터는 성적을 위해서 좀 네네. 열심히 달려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문해력하고 연산력하고 체력을 강조해 주셨어요, 책에서. 초등 부모님한테 체력을 아껴야 돼요, 아이들. 고등 때 생각할 것 같아요. 체력은 고등. 맞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별로 안 무슨 하다. 소리인가? 애들은 뭐 눈만 뜨면 막 뛰어다니고 막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고등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 맞다고 진짜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공부는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전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뭐 공부머리 좋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하나같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나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잘하는 친구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서 열심히 성적을 잘 받을 수는 없다.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이거를 2시간만 더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럼 엉덩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초등학교 때 정말 안 쳐가지고 그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인내심도 사실 고갈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하면. 네네네. 그 초등학교 막 저학년 때 학원 많이 보내고 아니면 안 쳐가지고 막 하루 2시간씩 공부시키고 이게 그 공부 습관이 그게 엉덩이 힘이 아니라 진짜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걷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걷기요? 네. 초등 때요? 그냥. 왜냐면 부모님들이 체력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사실 같이 하기 힘들어요. 걷기는 부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같이 하면 좋아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10km 정도 이제 한 번 걸으면 그렇게 걷거든요. 전 체력 얘기 나와서 뭐 홍삼 얘기 걷기요.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실제로 보면 별로 같이 산책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 근처에 이제 저희 집 뭐 탄천이라고 그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는데 거의 아이들이랑 나온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그렇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바빠요. 바빠. 너무 바빠서 맞아요, 갈 맞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예. 놀이터에도 막 아이들이 없고 네. 그러니까 다들 학원 가 있고 이제 그런데 글쎄요. 지금 뛰어놀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뛰어놀게 하겠어요. 이제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실 그게 끝도 아니죠. 대학교 끝나고 뭐 이제 저 직장 다니면은 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그렇게 맞아요. 수십 년을. 네.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어차피 수십 년 앉아 있을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아이들이 뭐 기껏해야 뭐 80 이 정도 총 토탈 사는 게 그건데 그 중에서 한 40년을 앉아서 생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6년 더 빨리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진선 작가님의 말씀이 조언이 공부 기본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